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이 경기 둔화에 직면한 중국이요 2년 만에 다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낮춰 잡았습니다.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 총액은 또다시 크게 증가해서 2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과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무역 분쟁 타결이 임박했음을 잇따라 시사한 거죠. 과연 트럼프와 시진핑은 이달 말에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장률 목표치 제시된 것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6에서 6.5%로 구간이 제시가 됐습니다. 네. 목표치는 낮아졌고요. 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 구간 성장이라는 게 중국이 뭐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프하게 잡은 건데 예상됐던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뭐 작년에 6.6 정도를 했었고요. 특히 이제 작년 10월에서 우리가 4분기 10월에 12월까지 성장률이 한 6.4%인데요.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뭐 요번에 이제 전인대 하기 전에 먼저 이게 중국 전역 그러니까 31개 성시에서 시 성별로 그러니까 발표된 그 수치를 보면 네. 그러니까 베이징 같은 경우도 한 6% 정도, 6에서 6.5%를 발표했고 길림성 한 5% 정도.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예견됐던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너무 이거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과거처럼 10% 성장은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순인데 좀 생각보다는 좀 빨리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좀 느껴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밖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실업률, 또 재정 적자 비율, 또 인프라 투자 규모 등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수치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발표를 다 했죠. 예. 좀 하나씩 보면 재정 적자 같은 경우도 목표치가 GDP 대비 2.8이니까 작년 대비해서 작년 2.6이니까요. 0.2 정도 확대됐는데 네.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라는 부분들이죠. 뭐 우리가 충분히 중국이 조금 이제 좀 어려움에 봉착했다라는 것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물가 상승률도 한 3% 정도 유지를 한다라는 거고요. 제가 관심 있는 것은 바로 도시 이제 신규 취업자 수인데요. 한 1,100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실업률이 5.5% 수준으로 이제 좀 하겠다라고 하는데 작년에 한 4.9% 정도 되거든요. 네. 실업률이. 근데 이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 가장 방어해야 될 이게 실업률인 겁니다. 우리 기업 지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중국 이번에 내용을 보시면 기업 세금 부담금도 그다음에 사회보장료 부담도 이전 위원을 줄여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뭐 이 제조업하는 기업들에 대한 이 정치세도 과거에 뭐 16%에서 13% 낮춰준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업이 힘들다는 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이 세 번째 말씀드린 이 신규 취업자 수, 실업률을 잡는 게 가장 큰 측면에서 아마 많은 포션을 가지고 투자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가 인프라죠. 네. 인프라도 이제 뭐 작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이 됐던 이야기고 예견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지방 인프라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철도 투자, 그다음에 채권 발행도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에 한정돼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묻지마 부양책은 분명히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과거처럼 2008년도 리먼 사태처럼의 실패는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 여러 가지 이제 성장률 목표치가 하향된 것, 뭐 각종 수치들을 저희가 묻는 기저에는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공통적으로 깔려 있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긴 한국이니까 한국에서 외신을 통해서 접하는 그런 건 말고요. 이제 각 지역의 대표들이 다 모인 것이니까 그 현지에서 전해지는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라고 할까요? 전망이라고 할까요? 괴리가 좀 저희랑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3월 2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 한 3일 전에 제가 중국에서 들어온 온 지 심지가. 네. 그러니까 그 양해가 시작하기 전까지 제가 중국 현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 현장 분위기, 기업의 분위기라든지 혹은 이제 일반적인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보고자 했던 것들입니다. 어때요?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 안 좋다라는 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국내에서 하는 이야기보다는 그다지의 정도가 깊지는 않다라는, 그러니까 두려움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수출, 투자, 소비를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민영 기업들이 힘들다. 민영 기업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는 민영 기업이 전체 중국의 고용, 수출, 세수, 경제 기여도가 한 60% 되는데 네. 민영 기업이 힘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용 문제 힘들거든요. 이게 여기에 좀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민영 기업들이 옛날만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계 부채 조금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푸어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하면 기업 부채,
부실 채권 이야기만 계속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가계부채들이 조금 이제 좀 불안한 심리로 인해서 지출을 좀 줄이고 과거에 대한 소비 그런 인해서 소비가 또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가 가장 좀 심각하게 제가 느꼈던 거였습니다.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지금의 경기 둔화에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을 짚겠지만 그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미중 무역 분쟁 때문이다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기업들 특히 이제 민영 기업들은 지금 바로 민영 기업들 수출 역할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기업들은 그 원인이 가장 그러니까 한 7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70%까지. 그러니까 해당되는 기업들은 그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감뿐만 아니라 지금 수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이제 민영 기업들의 수출 해당되는 기업들은 직격적인 타격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래요? 영향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하죠. 네. 앞서서 저희가 그 인프라 투자 그 규모를 좀 짚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부양책, 뭐 예전처럼 과거처럼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경기 부양책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올해 바우류 사수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이게 저는 이제 예.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게 이제 일단 이걸 지켜내야 됩니다. 이거는 시진핑 정부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단 약속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이게 중국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지금 이제 그리는 2단계 성장 전략, 마스터 플랜이 2개 100주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00주년이 2021년도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하겠다. 2021년도가 중국 공산당 100주년이 되는 데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1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올해 내년까지 기본적으로 한 6.3% 이상은 해줘야지만 소강사회를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뭐 소득 배분 계획, 그러니까 2020년도가 2010년도보다 배로 증가한 수치를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균 10년을 봤을 때 한 7.2%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앞에는 좀 했는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는 6.3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막아낼 것이다. 그다음에 또 중국은 특유적으로 수출 소비가 안 따르더라도 투자라는 막대한 지방 정부를 통해서 그런 GDP를 약간은 이제 조율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에는 이제 6.3 정도는 좀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중국 내부에서는 구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양책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 또 앞서 뭐 잠시 언급은 네. 하셨지만 그러니까 묻지마 부양은 안 된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적 뭐 부양, 네. 목적이 분명한 부양 이런 것들만 취하겠다라는 게 지금 올해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건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중요한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부양책은 어느 정도의 적정선에서 이제 플렉서블하게 이제 활용을 할 것인데 이제 기업을 살리는 측면에서의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인데 이걸 위해서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소비 진작을 또 맞물려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도시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도시화가 돼야지만 이제 소비가 이제 활성화되기 때문에 작년에 중국이 도시화율이 한 57.8% 정도.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중국이 더 구조조정 문제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번에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또 중국이 느꼈던 자립 경제를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체질적인 바꾸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중국이 해왔던 뭐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중심의 그러니까 이제 뭐 노동력, 자본, 토지 이런 걸 활용한 이제 요소 투입형 성장 발전에서 이제 뭐 창의성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효율성을 기반한 혁신형 발전 모델을 전환하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공급侧 개혁이라 하거든요. 이 공급侧 개혁,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 측면의 개혁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측면의 문제가 중국의 지금 당장 진통이 있겠지만 분명 좀 변화는 있을 것이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한테는 또 중국이 또 하나의 성숙한 또 커져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좋을 수는 있겠지만 또 우리한테 결국 부메랑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 전인대가 개최된 지금 베이징 인민대회당 그리고 인근 지역 굉장히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리커창 총리 업무 보고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뭐 특유의 무표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언론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원래 시진핑 주석이 좀 표정을 잘 짓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그런 전인대에서 2017년도도 그랬고요. 무표정한 것을 잘 했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 네. 좀 일단 뭐 그런 특유의 그런 성향이 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상황이 아까 계속 이야기하는 그렇죠. 좀 녹록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뭐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계속 지금 미중 협상이 지금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은 보이지만 이게 어떤 변수가 계속 있기 때문에 많이 복잡할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뭐 중국뿐만 전 세계에서 보고 있는 전인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비춰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시진핑 주석의 위치 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쨌든 작년에 3년임제를 폐지하면서 영구 집권이라고 표현할지 뭐 영구 집권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고 그리고 1년이 정확히 지났는데 글쎄요. 내부에서 어떤 분위기가 감지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소식통들을 통해 전해드린 바에 따르면 시진핑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 1년 전과 다르다. 흔들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 같아서요.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을 자주 가고 또 제가 이제 칭화대를 졸업을 하다 보니까 네네. 동문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뉘앙스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적인 내부적인 이런 정적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의 기회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아까 좀 무표정이 이제 거기에 또 연관성을 가지겠죠. 예,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중국의 꿈을 차이나 드림을 너무 빨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지금 보이지 않는 정적들에 의한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이란 특유한 사회주의 국가의 개념에서는 이걸 이제 당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것들을 바꿔 나갈 계속 지켜나갈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이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계속 관심을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사실 저희가 오늘 뭐 이런 이슈를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 같은데 네. 이제 이번 양회를 계기로 중국이 좀 많이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예. 그래서 중국이 아까 구조적으로 바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더 이제 앞으로 대중관계가 힘들어질 겁니다. 더 많은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더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도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대중 우위의 산업들을 기술적인 산업들을 조금 더 우리가 더 좀 그룹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기술적인 부분과 서비스 경쟁이 있는 첨단 산업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네. 대표적인 게 뭐 의료 컨텐츠 기술이라든지 뭐 혹은 코스메티컬 그러니까 화장품과 의약이 되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경쟁이 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지금 중국이 아파가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헬스 차이나 이야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는 자본 융합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을 제조로만 봤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중국 자본과 썩는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드가 와도 중국이 들어간 자본은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도 나왔고 세 번째가 기업 융합입니다. 요번에 전인대에도 외상투자기업법 지금 하겠다고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상투자기업법이 이제 미국에 의해서 새롭게 지금 나타난다라면 이제 발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기회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 간의 어떠한 이런 융합이 만드는 작업들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라든지 또 방법론에 대해서 정부나 여러 전문가들이 또 제안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편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하노이 북미회담처럼 다 된 줄 알았는데 막판에 결렬되는 그러게요. 상황을 우리가 목도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관측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네. 간간히 계속 반대되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약간 시장도 혼란스러워하는 맞습니다. 분위기인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미중 무역 협상 전망을 좀 해보신다면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게 이제 북한 변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뭐 저는 트럼프 변수라고 하는 트럼프의 변심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있습니다. 시장에 근데 지금 분위기가 뭐 백악관 경제자문위원 위원장도 여러 가지 좋은 시그널을 이야기했죠. 뭐 긍정적인 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중국 뭐 전인대 대변인도 그렇고 그래서 네. 양국 이익에 관한 뭐 많은 뭐 진전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상하이 증시도 3,000포인트까지 넘어가는 있는데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스몰 딜 정도로 보고 있는 스몰 부분들이고 딜, 예. 그러니까 결렬은 있지만 지금 부분에서 이제 왜냐하면 이걸 계속 끈다고 했을 때
결국 두 나라 입장에서는 좋지가 않기 때문에 결렬 자체는 두 나라한테 다 네, 안 좋기 때문에. 근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변수라는 것은 이게 아까 말한 트럼프 변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이 스몰 딜 정도에서 그러니까 완전 타결이 좀 부분적인 타결.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금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아까 외상투자기업법이라든지 그런 기술 이전이라든지 지재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금 타협이 본 상태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낙관하기 힘들지만 스몰 딜 정도로 할 거로서 보여지고요. 이제 큰 그림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뭐 이게 이제 미국이 이야기하는 스냅백이죠. 만약에 안 됐을 때 바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있기 때문에 중국이 어느 정도의 이제 그것을 이제 지켜내는 이제 약속을 지키느냐 실행에 대한 부분들만 조금만 더 한다라면 스몰 딜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시장, 중국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좀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예. 그건 이제 이미 중국이 2017년도부터 금융시장 개방의 그 폭을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금융자본시장 이야기는 계속 던져왔던 이슈입니다. 아젠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폭을 미국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걸 요구하는 거죠. 내가 그 전에 무역 적자를 통했던 것을 이 금융이랑 자본시장을 통해서 한 큐에 내가 가져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 폭이라는 것들이 이제 좀 타임 테이블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타임 테이블 안에서의 개방 정도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우리한테도 또 기회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지금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사실상의 최종 타결은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죠. 이달 말에 열릴 가능성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지금 3월은 성급하다. 네, 3월 27일 날 지금 어느 정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트럼프 변수가 좀 있고 지금 또 국내 미국의 내부 상황이 지금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정치적인 이슈가 녹록치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무 작업 입장에서 좀 어느 정도는 다 윤곽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꼭 3월 말이라고 하기에는 약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조선전의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 미중 협상이 타결이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 25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수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자, 그러면은 미중 무역 협상 타결되면 우리나라 이래저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내용이 이제 영국계 투자은행 이제 예. 바클라이즈 보고서에 의해서 나온 건데요. 예, 그게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우호적인 동맹국들 뭐 일본, 타이완, 호주 그러겠네요. 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논리는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미국 것만 살 거야. 미국 것만 살 거니까 그러니까 같이 중국과 경쟁되는 나라는 수출 안 될 거야. 예, 이런 논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따지면 되는데 그렇게 우리도 당연히 이제 대미 수출이 하락이 되겠죠. 완제품, 자동차 영향을 받겠죠. 네. 근데 우리가 또 이게 중국이 또 미국이 수출을 많이 하면 우리의 대중 수출도 또 어느 정도에 또 이제 올라가는 부분. 중간재를 네, 중간재 말씀하시는 부품 거죠? 소재. 네. 우리의 부품 소재가 사실 우리 전체 수출의 가장 크기 때문에 또 이제 이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드러나는 부분에서 우리의 뭐 타격이 크다라고만 단편적인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쌍방향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중과 대미를 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양회 관전 포인트 정리해 주세요. 이제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양회는 진행되잖아요. 네, 네, 네. 여기서 저희가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될지 그러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양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크게 이제 정협은 있잖아요. 정협은 사실 이제 정책을 결정한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인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전인대가 가장 큰 부분인데, 그러니까 전인대 부분 우리가 입장 관전 포인트는 결국은 중국이 지금 어떠한 뭐 부양처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입장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외상투자기업법, 그다음에 서비스, 그러니까 이 개방의 폭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라는 걸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중국이 봤을 때 이 외상투자기업법이라는 게 중국의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기존의 독자, 합작에서 하나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거의 확정시되고 있기 때문에 요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어떠한 부분들을 가져올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서비스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시적으로 좀 판단한다라고 했을 때는 중국이 이 기업에 대한 지원의 폭들이 어느 정도까지
일어날 것이냐. 그게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이렇게 고용 창출 부분이 연관되기 때문에 그 정도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우리 입장에서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양회 진행되는 상황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죠. 박승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